초등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평소 실력대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 단원평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단원평가에 대해서는 작년 4월 초 단원평가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이미 올렸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과 중복되지 않고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볼 때 미리 집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지 혹은 그냥 평소 실력대로 보면 되는 것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는 일제고사,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아예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일제고사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교에서 존재하는 평가에는 학기 초 아이들의 수준과 지난 학년 공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학력 진단 검사와 담임교사 재량으로 실시하는 단원평가가 있습니다. 즉 단원평가는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이 아니라 담임교사 재량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담임교사는 단원평가를 많이 볼 수 있고 또 다른 교사는 단원평가를 아예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담임교사가 본인의 교육관과 철학에 입각하여 학급 교육과정을 계획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초등 저학년은 국어 받아쓰기 시험을 많이 보고 다른 학년에서는 수학 단원평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영어 단어 시험을 보거나 국어, 사회, 과학 등의 과목도 가끔 평가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원평가를 볼 때에는 담임선생님이 미리 알림장 등을 통하여 공지를 합니다. 불시에 갑자기 아이들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미리 안내하여 대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본다는 공지를 하면 집에서는 미리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의견도 다 다를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단원평가를 미리 집에서 대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학년의 경우 국어 받아쓰기 시험을 많이 봅니다. 대부분 받아쓰기 시험은 담임교사가 미리 준비해서 나눠준 받아쓰기 급수표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 안에 있는 문장들을 평가합니다. 제가 만든 4학년 1학기 국어 받아쓰기 급수표입니다. 만약 받아쓰기 시험을 볼 때 미리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내일 국어 받아쓰기는 1단원에서 10문제 출제할 겁니다. 각자 공부해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거의 다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급수표에 20개 정도의 문장을 정리해서 나눠주고 그 안에서 똑같이 10개 정도 묻는 방식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문장을 미리 알려주고 그 안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다 맞을까요? 또는 한두 개 실수로 틀리는 경우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받아쓰기 평가에서 매번 다 맞는 아이도 있지만 항상 10문제 중 한두 개만 맞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왜요? 집에서 공부하며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받아쓰기 시험을 본다고 미리 안내해도 집에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 와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낯설고 어려우니 많이 틀립니다. 저는 왜 아이들이 단원평가를 보기 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단원평가 결과가 아이들이 학교생활 자신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받아쓰기를 포함하여 단원평가에서 늘 거의 다 틀리고 한두 개 맞는 아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점수를 받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그런데 다음 단원평가에서도 또 노느라 미리 공부하지 못해서 한두 개를 맞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본인 스스로 그 점수를 순응하며 받아들입니다. 아, 나는 원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앞으로도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보통 초등 1, 2학년 때에는 국어 받아쓰기 시험만 보다가 초3이 되는 순간 교과목도 늘어나고 학교에서의 단원평가도 많이 보게 됩니다. 초3에서 영어를 처음 배우니까 영어 단어 시험도 보고 수학도 매 단원 평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3 정도 되면 서로 누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지 압니다.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뽐내며 자랑하고 싶고 실력이 부족한 아이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원평가 채점 후 시험지를 다시 나눠줄 때 어떤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이 볼까봐 시험지를 받자마자 구겨서 가방에 넣기 바쁩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나는 또 다 맞았네? 나는 다 맞았는데 우리 반에서 또 다 맞은 사람, 이렇게 말하며 행동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지금 우리 아이의 단원평가 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담임 선생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단원평가는 그렇게 어렵거나 심한 문제를 많이 출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단원평가에서 50점 미만으로 받았다면 분명 수업 시간 딴짓을 하며 공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원평가 점수보다 중요한 건 아이가 나도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즉, 초등식이 성공의 경험을 맛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공부를 하니까 전보다 점수가 훨씬 잘 나오는구나. 그러면 부모님이나 선생님 칭찬을 받고 나 스스로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구나 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단원평가에서 다 맞고 전혀 실수하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가끔 실수해서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 10점, 20점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나도 소위 공부 잘하는 다른 아이들처럼 집에서 미리 공부하며 대비하니까 단원평가 점수가 오르긴 오르는구나 라는 점을 경험하고 느껴봐야 합니다. 저는 그게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그 경험과 기분을 잊지 않고 나중에라도 스스로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작년 실제로 아이들이 쓴 2줄 이상 쓰기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8일 목요일 김땡땡. 어제 수학시험 공부를 했다. 과연 오늘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 많이 틀리진 않을 것 같다. 10월 6일 수요일 이땡땡. 어제 영어 단어 공부를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했다. 그래서인지 조금이라도 자신감이 붙는다. 다음부터는 영어 단어 시험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마지막 10월 21일 화요일 박땡땡. 어제 선생님이 다각형 수학시험지를 나눠주셨다. 내 예상엔 한두 개 틀렸을 것 같았다. 근데 이게 웬걸 다 맞았다. 그래서 곧장 엄마한테 전화했다. 수학시험을 다 맞은 게 처음이어서 너무 기뻤다. 역시 공부한 보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험을 본다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다 맞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단원평가에 대비하여 미리 공부를 하면 시험을 볼 때 자신감이 생기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 자신감이 단순하게 단원평가뿐 아니라 학교생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본다고 하면 신경 써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초등 단원평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초등 단원평가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단원평가 점수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단원평가는 미리 준비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내가 집에서 미리 단원평가 공부를 했더니 점수가 잘 나오는구나. 나도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느껴보고 성취감을 맛봐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미리 단원평가를 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30분 정도만 단원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미리 살펴보면 됩니다. 그 약간의 준비 차이가 아이의 초등학교 생활 전반을 좌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원평가에서 실수로 한두 개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느껴봐야 하고 그 맛과 힘으로 나중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진짜 공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